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자화식 두 번째 시간으로 1차식과 그 계산을 배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걸 충분히 배웠죠. 자, 그걸 활용해서 1차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빠르게 계산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자, 다항식이 무엇인가, 단항식이 무엇인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항이 한 개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덧셈, 뺄셈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앞항, 뒷항 이렇게 중간항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걸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 자, 그러면은 덧셈, 뺄셈이 하나도 없어. 음의 기호, 양의 기호는 아니에요. 덧셈, 뺄셈의 기호예요. 자, 덧셈, 뺄셈의 기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숫자 하나만 적힌다든가 뭐 2x 이런 것들은 단항식. 2x 나누기 y도 나누기 기호잖아. 그러니까 단항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수는 무엇인가? 항에서 하나의 항에서 문자식이 몇 번 곱해져 있느냐, 그것을 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x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 제곱이 2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수값이 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화면 오른쪽처럼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는 식이 있죠. 자, 여기에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x제곱이라는 항과 3x라는 항과 4라는 항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식은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단항식 2x제곱의 명칭은 차수가 2차잖아요. x제곱이니까. 그래서 문자는 x 2차 단항식. 그리고 3x 항은 x 1차 단항식. 4는 상수항이라고 불러준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항식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다항식요? x에 대한 2차 다항식. 문자가 x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는 제일 높은 게 2차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것은 그 문자 항의 개수라고 불러요. x제곱의 개수는 2가 되는 거고요. x항의 개수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자, 앞서 다항식과 용어 정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 1차식과 그 계산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1차식은 항이 두 개예요. 문자항과 상수항. 문자는 당연히 1차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1차식에다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눈다는 뜻입니다. 분배법칙 적용되겠네요. 자, 세 번째 1차식의 덧셈 뺄셈. 1차식끼리 더하니까 같은 문자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를 동류항 정리라고 하죠. 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주어진 식은 2차식이죠. x에 대한 2차 다항식. 항이 몇 개예요? 항이 3개입니다. 자, 제일 큰 항은 x제곱항. 항의 차수라고 물었으니까 2차 항이 되겠네요. x에 대한 2차 항인데 x에 대한이라는 말은 생략도 합니다. 자, 가운데 3x는 x항, 그리고 4는 상수항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것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x제곱에서 x제곱항. 그래서 2차 다항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차식은 뭘까요? 예, 빨간색처럼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나고 이때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a가 0 되면 상수항밖에 안 남잖아요. b는 0 돼도 돼요. 자, ax 플러스 b 자주 사용되니까 꼭 기억합시다. 자, 용어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자, 1번 기역과 리을의 상수항을 말하라. 기역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7 맞죠? 리을의 상수항은 플러스 3 그냥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2번 니은과 미음의 x의 개수를 말하라. 니은에서는 2x에서 2가 x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미음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라는 뜻이잖아요. 자, 앞에 내용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단항식을 모두 구하시오. 기역은 항이 2개, 니은은 항이 3개, 디귿은 항이 1개, 리을은 항이 2개, 미음은 항이 1개. 답은 디귿 미음입니다. 항 구별은 뭘로 한다고 했죠? 더하기 빼기로 한다고 했어요. 자, 미음의 그 마이너스는 뺄셈 기호가 아니고 예, 음수의 기호죠. 다음 다항식에서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은요 5 빼기 2a니까 a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자, a에 대한 이런 말 생략할게요. 자, 그냥 1차식. 네, 그리고 2번은요 x에 대한 2차식이죠. 최고 차수가 x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 예, 역시 이건 2차식입니다. 자, 3번은요 2분의 b는 2분의 1b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b 마이너스 1이죠. 그런 기호의 표기법이고 따라서 b에 대한 1차식. 예. 그리고 4번은요 예, y에 대한 3차 다항식, 3차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을 드릴게요. 다항식의 연산 순서는 부수문으로 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리됩니다. 부수문, 부호, 숫자, 문자.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단항식이 있어요.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게 없죠. 곱셈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호. 부호가 총 3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2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부호는 3개, 홀수개, 즉 마이너스 빨간색 4입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 부수문에서 수. 그러면 앞에는 2가 2개라는 소리고요. 가운데는 3. 그리고 마지막에는 2인데 나누기 2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2. 자, 그러니까 총 6이 되겠네요. 파란색. 그 다음 문자 순이죠. 문자는 A, B, C 순으로 하고 자, 처음에 A 2개, 가운데 B 1개, 그리고 마지막에 A를 나눠라. 1개 없애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 2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네요. 곱하기 B니까 B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6A 제곱 B로 바로 나올 수가 있으면 연습 끝. 자,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연습해 볼까요? 자,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단항식에서 부수문 적용하는 겁니다. 자, 1번. 자,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는 2, 5밖에 없으니까 10. 그리고 문자는 x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0x. 자, 2번. 2번 같은 경우는요. 부호는 마이너스 1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개 살고 숫자는 4, 3이니까 12. 그리고 문자는 y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마이너스 12y. 3번.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고 숫자는 10과 2분의 3. 2하고 10하고 약분하니까 5, 5, 3, 15. 마이너스 15a. 예, 문자가 없어서 재밌네요. 자, 4번은요. 마이너스 2개니까 짝수개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 생략해서
그 다음에 숫자는 2분의 3과 6이니까 약분하면 2, 6 약분하면 3 그리고 3과 곱하니까 9 그래서 9b가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이네요. 나눗셈은 역수로 생각해서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바로 나눠도 됩니다. 예. 자, 1번 14x 나누기 2니까 이거는 뭐 부호는 플러스고 7x. 예, 바로 나눴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가 되겠죠. 8 나누기 4니까 문자 y 마이너스 2y 3번 10a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5. 자, 이거는 마이너스 살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때 10과 5를 먼저 나눠버려요. 그러면 2가 되고 그러면 나누기 3분의 1은 역수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예,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a. 4번 자, 마이너스 두 개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10이랑 2를 먼저 나눠버리니까 6. 그러면 5분의 1은 역수 곱하면 되니까 5. 6, 5, 30. 따라서 30b가 되겠네요. 문자가 좀 차수가 있으면 재밌을 낀데 네. 셈이랑 하면 식의 연산 과정에서 부수문을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자, 익혀놓으면 정말 쉬워요. 쉬워. 연산이 재밌어. 연습 많이 합시다.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이에요. 자, 단어 그대로 1차식은 항이 두 개인 다항식이죠. 예, 저기 초록색처럼 항이 두 개 곱하기 수, 항이 두 개 나누기 수 이런 뜻이에요. 물론 나눗셈은요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서 하면 되니까 곱셈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방식이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예, 갈로를 풀면서 A는 B에 한 번 곱하고 C에 한 번 곱해서 더해야 돼요.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밑에 거는 C가 D에서 곱해졌죠. 갈로에. 그러니까 C가 A와 한 번 곱하고 B와 한 번 곱해서 둘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 쉽죠? 분배해준다. 자, 갈로 밖에 놈이 갈로 안에 놈한테 각각 곱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로 3 곱하기 2 더하기 5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3과 2를 곱하고 3과 5를 곱해서 더하면 6 더하기 15, 2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갈로 앞에 먼저 더하니까 7 맞아요? 그리고 앞에 3이랑 곱하니까 그러니까 21 서로 같죠. 자, 여기서 빨간색 식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나요? 어디가 다르죠? 그렇죠. 2 더하기 5랑 2 곱하기 5가 다른 거죠. 그래서 검정색 부분 왼쪽 식은요 분배 법칙이 적용되고 오른쪽 식은 빨간색은 결합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갈로부터 연산해야 되니까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10. 그래서 답은 3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이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을 망치는 겁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그냥 갈로 풀어란 그런 뜻이겠죠. 자, 1차식과 수의 곱이에요. 분배 법칙 적용하면 마이너스 2랑 3x랑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이랑 곱하니까 예,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나서 플러스 기호 생략했습니다. 마이너스 2. 예. 자, 2번은요. 나누기 4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4로 고쳐서 분배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9y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4 약분부터 하고 분자 곱하면 되죠. 12y 빼기 8 빠르게 계산해서 갈로를 풀어볼게요. 자, 4분의 1이 곱해져 있네요. 갈로 앞에. 분모 4는 나누기 4하란 소리니까 예, 답은 2x-3. 자, 2번은요. 뒤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죠. 자, 부수문이네. 앞에 마이너스부터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6a
되겠죠?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6a가 됩니다. 자, 3번은요. 나누기 마이너스 5. 그러니까 5 사라지고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사라지고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겠죠? b 마이너스 3. 4번은요. 분자 2는 나누기 2는 그냥 나누면 되죠. 그리고 분모 5는 나누기 5 분모는 곱하기 5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15y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자, 이제 1차식의 덧셈 뺄셈을 해볼까요? 1차식 간단하게 설명하면 x항과 상수항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개의 항이 있는 1차식 두 개, 세 개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동류항 정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동류항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문자 같고 차수가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자는 같고 개수가 다르면 그것은 동류항입니다. 자, 오른쪽 예제처럼 5a랑 마이너스 2a가 있죠. 자, 이것은 개수가 다르지 문자는 a잖아요. 이것은 동류항입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끼리 동류항이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5개, a가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a는 3개, 3a로 표현되고 b는 3개에서 b가 마이너스 1개 있으니까 b 2개.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5.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을 동류항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동류항 빨간색, 파란색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아야 돼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써서 네 번째 마이너스 2a를 두 번째로 가져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b를 네 번째로 보냈어요. 뭐 세 번째로 보내나 네 번째로 보내나 똑같은데 빼기는 뒤로 가는 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고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자, 그러니까 자, 풀이 두 번째 식에서 보면 어차피 a 동류항이니까 a로 묶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분배 법칙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5 빼기 2a, 3 빼기 1b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니까 마지막에 3a 플러스 2b 플러스 5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과정 굳이 안 거치고도요. 파란 거 얼마야? 아까 3a 맞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요. 2b, 초록색 5 이렇게 각각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갈로하고 마이너스 2a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자, 첫 번째 갈로를 먼저 풀어야겠죠? 뭐 1번은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네요. 자, 그러니까 뭐 x 빼기 1 더하기 4x 플러스 5 그러니까 뭐 자리 바꾸고 그러니까 x 더하기 4x 빼기 1 더하기 5 그러면 x 동류항 정리하니까 5x 상수항 동류항 정리하니까 4 5x 더하기 4 어떤 흐름인지 보이죠?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고요. 점점 완전히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냥 바로 답을 하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동류항이. 예. 자, 2번은요. 갈로 풀 때 조심해야 되죠. 2a 플러스 7 갈로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돼요. 분배 법칙으로에 의해서. 두 번째 식이 보이죠? 자, 그래서 동류항 정리를 하고 연산하니까 3a 빼기 8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플러스 4x 플러스 5였잖아요. 거기에는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곱해도 변함이 없잖아요. 2번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은 생략 가능하죠.
예,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분배 법칙 적용됐어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뭐 계산해서 간단히 하라는 거죠. 뭐 보니까 갈로 풀고 동류항 정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그냥 착 봤을 때 1번처럼 x 2x니까 3x 마이너스 4 1이니까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 끝. 갈로 풀고 짜시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a 8a니까 6a 5 빼기 3이니까 2 6a 플러스 2 끝. 자, 근데 3번, 4번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2y랑 y가 보이는데 가운데가 빼기잖아, 빼기. 그러니까 y가 돼요. 그리고 3과 마이너스 11이 보이는데 역시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11. 그래서 14. y 플러스 14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가운데 마이너스가 뒤에 갈로의 분배 법칙으로 연결된 거죠.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굳이 갈로를 안 풀고도 연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갈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4번은 갈로 풀면 4b 빼기 5 마이너스 6b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보고 할까요? 4b에서 6b를 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4 보여요? 연습 한번 더 해보세요. 역시 계산해서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거랑 뭐가 다르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앞에 거는 갈로 앞에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뭐 나올까요? 복잡한 수가 나오겠죠. 학생들이 싫어하는 수. 소수나 분수 뭐 이런 거. 예.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냥 갈로 분배 법칙으로 풀고 동류항 정리하시면 됩니다. 풀이처럼 갈로를 풀면 8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5x 플러스 3 마이너스 조심했어야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써서 8x 빼기 15x 더하기 4 더하기 3 위치 잡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동류항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식을 계산해서 간단히 하시오. 자, 1번은요. 갈로 풀면 9a 더하기 3 빼기 2a 더하기 6 그리고 교환법칙 쓰니까 마이너스 2a가 두 번째 항으로 옵니다. 그래서 9a 빼기 2a 더하기 3 더하기 6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동류항 정리. 그러니까 7a 더하기 9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또 괄로 풀고 교환법칙 적용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렇게 해서 최종 마이너스 9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제 흐름이 잡히죠. 자, 문제 읽어보면 가로 세로가 원래 10cm였어요. 정사각형이었는데 가로 길이는 얼마만큼? x만큼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2만큼 줄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둘레 길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죠. 뭐 x식으로 표현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줄였으니까 가로 길이는 10 빼기 x 될 거고 자, 세로 길이는 10 빼기 갈로에서 x 플러스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로 길이는 8 빼기 x가 되고요. 자, 그럼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해서 전체 2배 해도 되고요. 각각 2배씩 해서 더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36 빼기 4x가 되겠네요. 풀이 과정 확인하시고요. 이 문제는 쌤이 좋아하는 문제네요.
자, 안에 소갈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중갈로, 대갈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갈로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요. 연산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저 소갈로 제일 안에 있는 x 플러스 3y 갈로부터 풀어서 나오면 예, 초록색으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가 되고요. 그럼 앞에 3x 더하기 5y랑 더할 수 있죠. 중갈로 부분 계산하면 예, 파란색으로 x 빼기 y가 됩니다. 자, 이때 그 앞에 중갈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중갈로를 풀어버리면 예,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빨간색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3y랑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했잖아요. 아까 빨간색으로 변신할 때 갈로에서 나오면서 마이너스 계산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마이너스 x 플러스 4y가 되었고 그 역시 대갈로를 풀고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x 마이너스 4y가 이렇게 변신되겠죠. 그리고 2x랑 더해지니까 최종 3x 마이너스 4y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변하는 과정을 그걸 다 적으면 어느 세월이 다 해요. 뭐 적는 게 좋기야 좋지만 한두 번만 적어 보시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x와 y는 서로 다른 동류항이니까 x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y 거 정리해도 된답니다. 자, 소갈로 안에 x 소갈로 나오면 마이너스 2랑 만나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중갈로 안에 동류항은 3x 밖에 없으니까 x가 되고요. 중갈로에서 나오니까 예,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대갈로 안에는 x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갈로를 나오니까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2x랑 동류항 정리하니까 3x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y 하면 되겠죠. 예, y는 소갈로 안에 3y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마이너스 6y가 되고요. 5y랑 동류항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y 그리고 중갈로 밖에 나오면서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리고 3y랑 동류항 정리하니까 4y 대갈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4y 끝났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 3x랑 마이너스 4y랑 되겠네요. 정답은 3x 마이너스 4y 똑같죠. 쌤은 이런 풀이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수식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먼저 계산을 하면 좀 생각이나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쉽게 하는 방식을 많이 연구한답니다. 자, 학생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형태죠. 자, 포인트는 분자 2x 빼기 4랑 x 빼기 3이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래 식처럼 빨간색 부분 괄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하나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통분하니까 앞에 항에다가는 2를 분자 분모 곱하고 뒤에 항에는 3을 분자 분모 곱하고 그러니까 분모는 6으로 같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4x 빼기 8, 3x 빼기 9 물론 거기에도 괄호가 있어요. 생략해도 되고 적어도 돼요. 근데 괄호를 적으면 예, 오른쪽에 보시듯 분모는 6으로 분자는 괄호 빼기 괄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주게 되니까 분자가 4x 빼기 8 빼기 3x 플러스 9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환 법칙 적용해서 정리하면 6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연산 과정을 2번, 3번
확인하시고 연습하면 연산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